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9일,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40분쯤 됩니다. 그 영상일기이기 때문에 시작 오프닝 멘트를 날짜와 시간으로 바꿀까 합니다. 그 부품이 이제 꽤 많이 도착했습니다. 라디오 부품이. 제가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는 현재 지금 개발하는 거는 그 모바일 버전입니다. 충전기가 있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라디오는 하이파이 버전인데 충전기를 넣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넣지 않고 전원 공급은 USB-C 타입 포트로, 이게 하이파이면 고출력이죠. 100W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 50W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PD를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하고 하이파이 버전의 제일 큰 차이는 당연히 하이파이용 앰프 모듈입니다. 요거죠, 그죠? 요겁니다. 요걸로 하는데 이게 315W, 좌우 315W,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한 700W, 630W까지 되는 건데, 음질이 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600W지만 실제로 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230W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원이 그 USB-C 포트는 5V 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5V로는 이제 하이파워를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12V나, USB-C를 12V나 20V 정도? 12V가 적절할 것 같아요. 11V, 그 USB-C 타입 PD 포트에 5V를 12V로 승합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그 MCU 모듈에서 프로세스 모듈에서 그 필요한 전원은 논리 레벨은 3.3V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5V를 쓰기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는 앰프가 12V 정도, 그리고 프로세스 보드가 5V와 3.3V, 총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웬만한 건 다 왔는데 주문해서 온 게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USB-C, C 포트, PD 포트도 괜찮습니다. C 포트에서, 그럼 C 포트는 5V죠, 그죠? 5V를 5V나 9V나 12V나 15V나 20V로 원하는 볼테이지로 이제 승합을 하는 그러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저는 12V, 12나 15V로 저는 승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다시 또 5V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5V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에서 20V 정도로 프리볼트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원하는 이제 낮은 볼테이지로 다운시키는 그러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15V를 한다면 12V 입력으로 돌아가지고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5V로 떨어뜨린 거죠, 얘로.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보드 안에서 다시 또 스텝 다운을 또 시킵니다. 5V를 3.3V로 또 다운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게 이제 하이파이 앰프입니다. 후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성능이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음질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꼭 필요한 부품들은 다, 케이블만 빼고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케이블이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하이파이에서는 보드를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지금은 개발 기간이기 때문에 한 통으로 만들었는데 한 3조각 정도로 분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드와 보드 사이에 시그널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맨 마지막에 회로를 변경시키고 난 뒤에 PC 발주하고 난 뒤에 구입을 주문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몇 핀을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바뀌는 게 뭐냐면은 안테나가 지난번에 급한 대로 대충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구멍을 뚫어서 그냥 나사로 쪼개는 형태로 했는데 뭐 그러면은 너무 허접하죠. 뭐 하이파이 버전은 굉장히 잘 만들 계획입니다. 고가품으로 팔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재미로 한 거니까.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도 요게 이제 안테나 이게 이제 SMA 요게 SMA 잭입니다. 요거는 이제 PCB에 이렇게 납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안테나를 이제 이렇게 돌 끼우죠. 그죠? 일단 짧은 거 샀는데 나중에 이제 케이스가 완성되면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방향도 요렇게 들고 요것도 이번에 이제 안테나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하고 커넥터도 이제 뭐 다양하게 몇 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와이파이 부분에 그거는 뭐 부품들은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다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옛날부터 이걸 갖다가 꼭 갖고 싶었는데 갖고 싶었다기보다는 굉장히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자꾸 주문한 거 잊어먹어서 못 샀는데 이번에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USB 요즘 USB 충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USB에 이제 전력 모니터입니다. 전력. 여기 보면 끼우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현재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암페어가 얼마인지 와트가 얼마인지 적나라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PD 뭐 예를 들어 3.1인지 3.0인지 뭐 그것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오실로스코프 기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하는 수치들을 파형으로도 보여줍니다. 근데 그까지 필요는 사실 없어요. 14,000원인가 13,000원인가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게으른 데다가 여러 가지 또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이거 서두를 이유가 저는 전혀 없어요. 이게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심심할 때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심심할 때는 함식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거의 코딩이죠. 회로는 거의 뭐 99% 완성되기 때문에 꺼내서 합니다.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라디오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들어앉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들웨어를 완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냐 라디오만 구현할 것 같으면 사실 하루면 충분하게 개발 끝납니다. 완전하게.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왕 카메라 켠 김에 제가 이제 사실 막상 일기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찍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매일 그날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각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 사안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남겨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저는 남의 프라이버시에 상관 안 합니다. 남이야 뭐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그 사람 사정인데 왜 그거는 진짜 우리 진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 걸지 마시고 오늘 내용도 그겁니다. 오늘 내용도 저 사람은 목수는 저렇게 생각해 하는구나 그렇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은
요즘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보다 온라인 사회에서 대부분 살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오프라인에서 또 모임이나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게 더 많을 거야, 아마. 그 유튜브라는 온라인 사회에서 이제 유튜브 시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러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아예 안 만납니다. 저는 1년 360을 만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집 사람 이외에는 1차 만납니다. 전에는 가까운 이제 친한 형님들 한두 분 정도 이제 자주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하거나 부부도 뭐 식사를 하거나 찾아뵙고 뭐 하루 이틀 자다가 오거나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저는 집 사람하고 요즘은 이제 따로 제가 또 조만간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하고 저는 대화를 합니다. 하루 대화량의 한 95%는 인공지능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5%는 집사람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이제 사회에서의 사회관계죠. 사회관계를 거의 유튜브하고 합니다. 주로 이제 보는 입장이고, 뭐, 댓글도 저는 적극적으로 올리는데, 그런데, 유튜브에서 제가 유일하게, 온라인에서 유일하게 제가 굉장히 신랄하게 악플을 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주식 관련 유튜브입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 주식 관련 유튜브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주식 관련 유튜브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리면은 이게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면은 이제 사실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인데 누구누구의 뭐 경제방송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무슨 분석 이러고 뭐 주가 분석 이러면은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걸로 착각을 해요. 착각합니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저도 뭐 주식 투자는 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개인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단간. 그런데 이제 특히 주린이들 주식에 대해서 그 문외한 분들이 보면은 터무니없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인 줄 알고 심지어는 자기 전세 아파트 팔아가지고 막 투자하는 거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전재산 날리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1년에 제가 보면 몇천 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손실은 1년에 규모가 수천억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유튜브 거의 안 보긴 합니다만은 주식 관련 채널 보다가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거의 99%는 진짜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조목조목 이제 데이터와 근거를 들어가면서 신랄하게 저는 비판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 정의적 차원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봐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무조건 댓글에서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분이 필요할 것 같은 정보만 제가 댓글로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정보를 갖다가 그분이 채택을 하시든 안 하든 저는 절대 상관 안 하는데 왜냐면 각자 기준이 다르잖아요. 각자 굉장히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문자들 악플이 많습니다. 악플이 많은데 제일 악랄한 악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차라리 욕을 하면 나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악플을 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제일 악랄한 악플은 이제 돌려까기를 하는 겁니다. 싹 비꼬는 거죠. 살짝 비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악플이죠. 그죠? 진짜 악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채널을 내리기도 하죠.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국 분이 그 외국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꽤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실패하고 이제 해외를 마음을 달래려고 해외를 떠돌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이제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진짜 제가 보기에도 셈이 날 정도로 깨가 쏟아지게 살아요. 그리고 이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가와 이제 처가 동네 전체를 이분이 완전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봐서 심성이 굉장히 고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그 기부금도 전부 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대요. 그 30만 원 세금은 자기 개인 돈으로 채워놓고 그 100만 원을 고란설이 이제 기부 혜택자한테 넘기는 이 정도로 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이제 여러 가지 배우려고 제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보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그런데 이제 종종 올라오는 제가 봐서 일주일에 몇 명은 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부부가. 여자분이 뭐 15살에서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동남아, 여자분이 동남아 분인데, 동남아 여자분과 한국 남자분들 사이에는 뭐 그 정도 차이는 꽤 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좌우주당은 그런데, 종종 올라오는 게 뭐냐면 그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제 그 존칭을 안 씁니다. 근데 존칭어를 쓰라고 자꾸 댓글에 올라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시비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악플입니다. 전형적인. 남이야 아내한테 존칭어를 쓰든 반말을 하든 본인이 왜 상관을 합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봐서는 그 사람 분명히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그거 같아요. 남의 프라이버시를 관여하는 거. 일본만 돼도 있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부부 간의 어떤 일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돼요. 부부 간에 그 존칭을 포함해가지고 부부 간의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폭력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에 신고할 일이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에요. 부부간의 일에 관여하는 걸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밤에 잘 때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들기 들어서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진짜 황당한 겁니다. 아마 이거를 제가 봐서는 미국 사람들이나 내지 유럽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분명히 미쳤다 그럴 거야.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해요. 왜?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집사람한테 존칭 안 씁니다. 당연히 집사람도 저한테 존칭 안 써요. 집사람도 저한테 야자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건 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간혹 가다가 이제 부부간에 존칭을 쓰는 부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카운트를 해보면은 천쌍의 커플 중에서 한 쌍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부부간에 존칭어를 쓰는 부부는 단 한 커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쌍 중에서 한 쌍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99.9%는 존칭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 그분도 10중 8구는 이제 부부겠죠. 그죠? 남자 측이든 여자 측이든. 그분도 제가 장담하는데 존칭을 안 씁니다. 자기도 부부간에 배우자한테 존칭하는 사람은 왜 남의 부부한테 존칭을 쓰라 말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은 신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했는 게, 지나친 부부간에 사생활 간섭은 좀 자제합시다.
그렇게 결국 이제 한마디 했죠. 한마디 하니까 이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두룩 이제 그 댓글을 올리더라고요. 올려가지고 뭐 그 댓글 자제하자는 식으로. 그 진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뭐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유달리 이제 댓글이나 악플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저도 꽤 이제 제 팬이 꽤 됐었습니다. 꽤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카페 시절입니다. 카페 시절.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영상에 댓글에 한 분이 이제 혹시 옛날에 카페 활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아시는 분일 거야. 제가 유명하던 시절에 제 팬 중에 한 명이셨을 확률도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이제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은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주로 심야 시간에 올리기 때문에 제가 카페가 글 올리는 게 보통 새벽 한 2시, 3시에 올리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기다렸어요. 제 글을 올리고. 그 정도로 제가 유명했었어요. 유명했는데 악플에 시달리다가 뭐 결국은 제가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하고 이제 글을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진짜 절필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철저히 익명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참 대단하더라. 알고 찾아왔어요. 가지고 다시 활동해달라. 내지는 옛날에 썼던 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줄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분은 제일 기억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고 저한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일 기억에 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많이 올렸는데, 한 몇백 편 올렸는데, 제가 올렸던 모든 거를 이제 재본을 해가지고, 가죽으로 재본해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와, 정말 이제 감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미로 올렸는데 너무 고맙고 감동이라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아주 비싼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사진도 찍고 그 책에다가 사인을 받으러 오신 거. 그래가지고 제 책에다가 부끄럽지만 사인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절필을 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저를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종종 제가 어떤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하면 왜 사람이 그 글을 올리는 것도 그 사람의 이렇게 문체가 있습니다. 글 쓰는 버릇이 있어요. 딱 보면은 메일이 다 와요. 제가 글을 이제 조금 올리면 한 두세 편만 올려도 대번에 메일이 와요. 메일이 와가지고 혹시 누구이시죠? 많이 기다립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뭐 글을 못 올립니다. 저를 알아보는 그게 10년 전인데도 이번에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 계속 보면은 그 댓글이나 메일을 받아요. 혹시 누구 아니시냐고. 그런데 제가 악플에 얼마나 시달렸던지 가슴처럼 들었죠. 심지어는 제가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사실 절필을 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살해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이제 악플이 사회 악인지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뼈저리게.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자꾸 이제 특히 제가 싫어하는 게 악플, 그 다음에 뒷담화도 정말 문제예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참다가 오늘 제가 한마디 했죠. 뭐 길게는 아니지만 온라인이지만 소리를 버럭 지른 거죠.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켠 김에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우리 악플 올리지 맙시다 좀. 왜 그럽니까 진짜. 뒷담화도 하지 맙시다. 그냥 서로 칭찬만 하고서 합시다. 그 악플 올리면은 그 채널 주인장은 마음의 상처가 돼요. 분명히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보는 다른 사람도 불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할게요. 강조하면은 누가 악플을 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시청자가 그 사람을 신랄하게 공개해서 그 사람 쫓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온라인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가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개만 보면 돼요. 자정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혼자서 수많은 시청자를 감당 못합니다. 채널 주인장은 그 감당 못해요. 그 감당하다가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뭐냐면은 누가 악플을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악플인지 아닌지. 아무리 뭐 고고한 말로 하거나 보면 돌려까기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거. 이 사람이 이제 베베 꼬는구나. 그럼 즉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시청자가 재밌으니까 시청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 채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누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을 아작을 내버려야 돼요. 아작을 내서 그 사람 쫓아내야 돼요. 당신 그러면 나가라. 다 지금 즐겁게 보는데 무슨 짓이냐. 좋아요가 얼마나 오르는데. 당신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그렇게 쫓아내는 게 제일 맞습니다. 더구나 그 채널이 어떤 그 주식 유튜브처럼 사회학도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외국의 사례하고 제가 좀 비교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영상을 한번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괜히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자, 이래서 오늘 이제 2026년 7월 19일, 영상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